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수의 수학 지도의 비결이라고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분도의 지도 이것인데요. 이것을 철저하게 보통 우리가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우수한 몇몇 어린이들밖에 모르겠는데 하고 걱정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이곳저곳에서 1200여 개의 학급의 수업을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그럼 선생님들의 설명이 대충 하고 있다. 조금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지적 순발력이 좋은 애기들이나 그대로 알아들을까, 그 밖에 애기들은 못 알아듣겠는데 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학급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토수 수업을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소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환 이게 선분 지도의 선분도의 지도 기술도 지금 당연히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8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겪고 마침내 선이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인 그림으로 표시해요. 그랬을 때 이 선분만 보고도 어린이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다 8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환 법칙 기본형을 철저하게 주입시킨다. 교환 법칙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14, 21은 35이고 21과 14의 자리를 바꿔 놓아도 그러니까 21 더하기 14 이것을 바꿔 놓아도 이렇게 바꿔 놓아도 결국 35 이것을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한 번 가르쳤으니까 하고 그만둬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마다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토수 이 수학에 대해서 조금은 상식을 갖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수업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수업을 이따위로 수업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어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희망하시는 선생님들 모시고 일본의 수업을 보러 간 일이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40여 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이게 토수 수업의 이 수학 수업을 보면요 선생님들이 다 그럽니다. 아주 유척이 짝이 없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끼리니까요 그러겠지만은 수학을 지금 5학년이 되어갖고 뭔 저런 교환법칙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더 잘 알게, 그리고 혹시나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함으로써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그 다음에 해법을 모를 때는 판서되어 있는 해법을 그대로 베낀다. 토수 특징은 말입니다.
베끼는 거. 아까도 베끼는 거 있었죠. 베끼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학습에서도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그것을 노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게 생각나지 않냐고 모른다. 그런 어린이들은요, 짝꿍 것을 그대로 베끼라고 하고, 짝꿍을 베끼라고 보여주고, 이렇게 공부하자, 이 말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토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업을 그대로 실천을 해본 우리의 연구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표나 그래프 등을 보고 그대로 그리게 한다. 이것도 토스에서는 굉장히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표 나오지 않아요? 뭐 그래프도 나오죠. 그것을 그대로 그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은 어쩌다가 꼭 필요한 것만 그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반드시 그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가령 표를 그린다 그럴 때는요, 자, 테두리를 윤곽을 먼저 그려라 이것이죠. 윤곽을 그렸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윤곽을 잘 그렸으면 역시 잘했다 하고 동그라미 딱 쳐주시죠. 그 다음에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는 이 가로 세로 이거 있죠. 가로 축과 세로 축 그래가지고 이제 눈금을 적도록 하는 거. 그거 됐으면 또 가져오세요 그럽니다. 또 가져왔으면 잘못했으면 여기를 지우고 다시 해가지고 오너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가 선이 반듯하지 않다. 이거를 지워가지고 해가지고 오너라. 여기는 간격이 틀리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래갖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라고 맡겨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다 그 그래프 하나를 그리는데 보통 7, 8번 어린이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네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하고 이렇게 그려라. 딱 가르쳐주면 이게 개별 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나 그래프를 어린이들이 아주 깨끗이 잘 그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놈들은 지난번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15cm의 자를 가지고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술. 정의를 왕복으로 물어 정착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지도는 상당히 우리도 잘하지요. 잘한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또 2, 3의 일제히 읽힌다.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삼각형의 정의를 가르칠 때에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이란 어떻게 생긴 도형입니까?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이것을 전원이 하도록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하게 한다. 그런데 삼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삼각형 하나 딱 그릴 때 변 하나 그렸으면 밑변을 그렸으면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삼각형 완전히 다 그렸으면 가져오세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변을 그린 사람은 가져오세요. 밑변을 정확하게 딱 그렸는가를 봅니다. 잘 못 그렸으면 다시 그려갖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그야말로 그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렇게 가르치니 그들이 생길 리가 없단 말이에요. 비군이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10점 평균
없어 더 많이 맞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네. 자, 2, 3의 일제히 읽힌다.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삼각형이라고 말합니다. 예, 또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삼각형이라고 말합니다. 삼각형이란 어떻게 생긴 도형입니까? 또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또 한 번 시키고 삼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여러 차례 되뇌이게 하고 여러 차례 그리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쩌겠습니까?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다 제대로 배울 수밖에 없게끔 가르치고 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풀이하였으면 가져오세요. 토수 수업의 큰 특징이 하나, 반드시 선생님이 개별로 확인합니다. 근데 이때에 다 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풀이하고 있는 과정, 이르자리를 맞췄으면 가져오세요. 그런다. 이르자리 계산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자리를 했으면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르자리 한 다음에 가져오고 또 15자리 다은에기는 이미 그렇게 훈련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져올 말 안 해도 이르자리 맞췄으면 가져왔어. 다음에 15자리, 다음에 100자리 이런 식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작업 지시를 한다. 작업을 마친 차례로 교사에게로 가져오게 한다. 근데 작업 지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세로선 그랬으면 가져오느라, 가로선 그랬으면 가져오느라, 이런 식으로 눈금 그랬으면 가져오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올 때마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여기를 다시 한번 해갖고 오느라, 이렇게 개별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개별 지도를 철저하게 한데 전체를 다 가르쳐 놓고 전체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과정마다를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마친 차례로 교사에게로 가져오게 한다. 정해답 하였으면 빨간 색연필로 아까 같이 동그라미 칠다. 그 다음에 오답 하였으면 지적해주고 애석하다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 여기 잘못됐다고 지적해줍니다. 그리고 참 애석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격려해준단 말이에요. 개별지도 하지 않는다. 개별지도 하고 있으면 줄이 빡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으면 그 선을 잘 쳤는가 그것만 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지 않요. 일일이 지도할 때도. 그 다음에 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착실히 칩니다. 이때 교사는 잘했다, 오케이, 베리굿, 2A 등의 말로 칭찬해준다.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빨간 동그라미가 노트에 가득 차게 된다. 이거 선생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수 수학을 공부하지 않은 어린이들하고 토수 수학으로 공부하는 어린이들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평가에서 10점 차가 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자, 정해답 하였을 때 빨간 색연필로 짙게 크게 동그라미를 스스로가 그리도록 한다. 또 교사만 해준 것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여기를 네가 쳐라. 그러면서 자기가 동그라미를 딱 선생님처럼 치면서 기쁨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옳게 하였다는 성공 체험을 한다. 옳게 하였다는 성공, 동그라미 치면서 성공 체험. 그 다음에 작은 성공 체험을 누적함으로써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된다. 나도 제법 잘하는 사람이다. 나도 제법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 자아 개념이. 또 하나의 성공 체험을 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하기 위해서 문제에 능동적으로 도전한다. 그래서 학습하는 기쁨을
그때 음미한다. 그래서 작은 성공의 기쁨을 쌓게 한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또 토수의 수학 지도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수를 가르칠 때 1부터 10까지 가르쳐서는 안 되며 9까지만 가르친다. 자, 어째서 그러냐? 1부터 10까지 가르치면 10이라는 숫자를 하나의 문자로 인식해버린다. 요 1, 2, 3, 4, 5, 9까지는 하나의 문자죠. 근데 요 10이라는 숫자를 하나의, 요것은 두 개 아닙니까? 두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인식해본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일을 1부터 9까지 세로로 늘려놓게, 1부터 9까지. 10을 않고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그런 뒤에 하나를 더하여 10개로 만든 후에 이것을 큰 것 하나라고 말한다. 그런 뒤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큰 것 하나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것 하나라고 하면서 15자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요 9개만 하나를 올려놓고 이제는 큰 것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10의 자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10개를 올려놓고 10이라고 그러면은 1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를 혼동한다. 그 다음에 이웃의 노트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일에 의. 내가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는요, 이웃 사람 것을 그대로 보고 베낀다고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봐요. 비군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성공한 최대의 요인은 이웃의 기록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일이었다. 비군. 이 비군이라면 제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 토수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편의상 비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뒤떨어진 어린이들이죠.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지금까지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섬세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학습 방법 하나로 인정하여 주는데 포인트가 있다. 이웃 노트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의 하나다고 하는 것을 아주 어린이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도록 맨날. 지금 우리는 어째요? 남의 것을 그대로 보게 썼다고 하면 뭔가 열등감 갖는 것도 같고, 남의 것을 비켰으니까 뭔가 내가 좀 부족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매우 의미 있게 어린이들한테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내가 지적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학습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표나 그래프 등을 보고 그대로 그리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테두리를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에게 제시한다. 테두리를 그리게 한 다음에 교사한테 갖고 오는. 점검에 통과하면 숫자를 써놓고 다시 점검받는다. 그래서 하여튼 교사가 그때 가지고 와서 얼른 봐준단 말이야. 잘했다. 이거 고쳐라. 그러면 그 전체를 보고 이거 틀렸다 하는 거다고 그때 부분 그 부분을 가르치면 여기 틀렸다 고쳐라 이거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겠죠. 자, 시간 관계로 빨리빨리 갑니다. 다음에 문장제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 문장제 지도가 또 재밌는데요. 또 3점 세트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 계산, 답.
그 다음에 4점 세트. 그림, 식, 계산, 답. 이 그림이 앞에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프로세스를 아주 착실하게 잘 말른다 이 말입니다. 네. 쭉 봅시다. 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그림식, 숫자식, 설명 이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그림식 같은 것은 저학년에서나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림식과 숫자식, 설명 이것을 아주 하나의 세트로 하고 있어요. 늘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비운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토수 수학의 극히 일부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6학년 분수인데 6학년 분수 말식이 여기다 칠한 넓이 나누기 사용한 넓이는 1데시리터를 칠할 수 있는 넓이.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림식 그 다음에 숫자식. 6학년도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설명하게 한다. 먼저 다음으로 이렇게. 그러므로 아까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곁들임으로써 알기 쉽게 된다. 얼마나 철저한 걸 알 수가 있겠죠? 6학년도 이런다니까요. 6학년 선생님들 6학년도 아는 사람은 더 잘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때 알고 설명은 본 설명을 이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의 본 그러니까 5분의 2 곱하기 2의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순서로 한다. 먼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거 설명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또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있죠. 우리들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들도 토수 어린이들한테 못지않게 우리 어린이들을 수학의 실력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은 내용의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요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직각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 넓이다. 8 곱하기 5는 40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다음으로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그 예의 하나입니다. 설명의 본을 가르쳐 줌으로써 설명력을 기른다. 이런 식으로 5분의 2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요? 이렇게 않죠.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번 더하기 또는 2배 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5분의 2 곱하기 2 이것은 지금 몇 학년일까지? 5학년이죠. 5학년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러므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므로 이렇게 답이 딱 나온다. 이 과정을 밟다 이거. 이 토수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의 본을 가르쳐 줌으로써 설명력을 기른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되풀이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전원이 동시에 설명함으로써 설명 체험을 한다. 그러니까 전원이 동시에 설명한다. 그러니까 한 30명 어린이들이 동시에 설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고 있으면 결국 그 시간 몇 명이나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짝꿍끼리 한다고 말이에요. 짝꿍끼리 하면 내가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짝꿍이 또 설명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이러고 있으면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설명하는 수업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꼭 이렇게 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묵과야마 요이지영 수학 지도 방법. 틀린 사람은 고치시오. 하지 않은 사람은 100개 쓰시오. 100개 쓰는 것은 매우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100개 썼으면 옳게 했으니 동그라미 치세요. 100개 썼으면 옳게 했으니까 동그라미 또 쳐라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나쁜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100개 썼으면 옳게 했으니 동그라미 치시오. 동그라미 쳤으면 가져오세요. 혹은 선생님이 이것도 동그라미 일일이 했는가 다 살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탓지 않은 시간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렇게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눈을 맞춘단 말이죠. 이야기할 때는 눈 맞추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과연 하루에 어린이들하고 몇 번 눈 맞추는가? 어린이들 가운데는 한 번도 선생님하고 눈 맞추지 않는 어린이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다음에 이웃의 노트 내용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비군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성공한 최대의 요인은 이웃의 기록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일이었다. 이것을 좋은 학습 방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주는데 포인트가 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되풀이하여 연습하게 한다. 되풀이하여 복습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한다 이 말. 확인한 것이 확인함과 동시에 칭찬한다. 이것입니다. 되풀이해서 연습시킨다.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습했는가 확인한다 이 말. 확인했으면 칭찬한다. 향상하고 있음을 인정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이것은 이 기무라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요 무코야마 선생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코야마 선생의 수제자 중에는 각 교과별로 있죠. 근데 그 수학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무코야마 선생의 수제자예요. 무코야마 선생이 말하자면은 수학 지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 배워서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분제를 학습을 마치고 다음 분제를 올라갈 때 반드시 전원으로 하여금 교과서에 해당 내용을 일제 음독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 어느 문제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분절의 학습을 어느 부분 교과서의 어느 부분을 마치고 다음 분절로 올라갈 때 그 공부해본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은다 이 말.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또 그 교과서 전부를 또 읽은다 그 말. 분절의 학습을 일단 마치면 해당 내용을 음독함으로써 수속 정리한다.
이로써 AB 양군으로 분열을 막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무코야마 선생의 이 토수 수학의 특징의 하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친다. 또 그 일본 가서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만 토수가 아닌 그런 데 가서도 우리가 수업을 받습니다만 그 사람들 수업은요 교과서가 있고 또 학습지가 따로 있어. 학습지. 이 사람도 학습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수학 학력을 높이 올릴 수 있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토스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교과서의 내용을 교과서 순서대로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수포자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하나, 구구를 잊어버린 어린이가 있으면 구구표를 보고 계산하시오.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되면 시험 볼 때 말입니다. 필요한 어린이는 가져가세요 하고 이것을 줍니다. 구구표입니다. 구구표. 이것을 주고 이것을 보고 계산해라 그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수학과 학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이 말하자면 덧셈, 우리가 구구법을 암창하다기 암창에서 1학년들이 전부 다 이것을 9와 9는 18, 9와 8은 17, 9와 7은 16, 9와 6은 15, 9와 5는 14 이런 식으로 이것을 다 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령 그 이루 자리에 가서 8 더하기 7이 나왔다면 8과 7은 15 그러고 딱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벌써 8과 7은 이런 식으로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서 이거 봤습니다. 끝으로 부진화가 제대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와도 같은 시간에 열중하여 학습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수업이다. 이것은 토수 학습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진화가 제대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부진화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우수와도 같은 시간에 열중하여 학습한다. 그런 결과를 낳는 수업이다. 수포자를 낳지 않는 수업의 방법. 토수가 이렇게 오랜 동안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연구한 결과. 그래서 어떤 개인이 지도를 해보니까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거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이 아까와 같이 토수 수학이 된다. 그러면 또 지금까지는 토수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을까? 아주 유치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수업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대로 여러분이 실천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만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거나 또는 잘 모르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수 수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간단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